아득히 펼쳐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 인류는 저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 너머에 과연 무엇이 존재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질문은 문학과 예술 속에서 상상력의 불꽃을 지피고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을 이끌어내며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도 했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물음 중 하나인 도리는 이 드넓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와 의미를 뒤흔드는 근원적인 고뇌와 맞닿아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점들이 사실은 태양과 같은 거대한 별들이고 그 별들 중 상당수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에 더욱 압도당했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광활함이 우리 외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라는 이 질문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겠죠. 과연 저 미지의 세계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지적 존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며 고유한 우주를 함께 채워나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외계인이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만약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인류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꿀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원, 우리의 운명, 그리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모든 인식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정말로 유일한 지성체라면 그 또한 인류에게 엄청난 책임감과 동시에 고독한 자각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인류의 지적 모험을 함께 탐험해볼까 합니다. 고대인의 상상 속에서 시작되어 현대과학의 정교한 탐구로 발전해온 이 여정은 수많은 좌절과 놀라운 발견들로 점철되어 왔죠.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지적 용기와 탐구 정신을 발휘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탐구가 우리 인류의 존재에 어떤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류가 미지의 영역을 향해 걸어온 끊임없는 탐구의 서사,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 우주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이 탐구하고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희망과 절망을 경험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와 탐사선이 우주의 저편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인류의 고뇌와 경외를 담아내며 인류가 이 질문의 답을 향해 나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과학적 탐구로 이어졌고 그 탐구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과학적 탐구로 이어졌고 그 탐구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죠. 고대인들은 저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신화적인 존재들을 상상했고 우주의 움직임에 따라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주는 신비롭고 경외로운, 때로는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랜 믿음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선구자들에 의해 흔들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죠.
지구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류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특별하지 않다면 과연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이 홀로 존재하는 걸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뒤흔드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러한 질문에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등장했죠.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외계 지능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하며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방정식은 당시 과학계의 놀라운 낙관론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수많은 별과 행성이 존재하는 만큼 생명체가 탄생하고 문명으로 발전할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질문이 곧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페르미 역설이었죠. 만약 우주에 그렇게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 단순하지만 냉혹한 질문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고민과 긴장을 안겼습니다. 왜 우리는 그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우주의 광활한 침묵은 드레이크 방정식이 제시했던 낙관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에 인류는 기대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인류는 외계 지능을 탐사하려는 SETI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우주를 향해 돌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로부터 들려온 것은 여전히 답이 없는 정적뿐이었죠. 인류의 뜨거운 기대와 우주의 냉정한 침묵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고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과연 우주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토록 거대한 우주가 침묵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홀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 근원적인 질문은 인류에게 깊은 숙제를 안겨주었지만 과학자들은 이 냉혹한 정적 속에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였습니다. 지구 생명체를 더 깊이 탐구하며 우리는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놀라운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인류는 생명이 존재하려면 햇빛, 온화한 기온, 그리고 풍부한 물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왔죠. 마치 우리 지구의 환경만이 생명의 유일한 요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심해 탐사선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망망대양의 바닥에서 경이로운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수백 기압의 압력과 섭씨 수백 도에 달하는 뜨거운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었고 이들은 태양 에너지가 아닌 지구 내부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합성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생명이란 햇빛이나 온화한 환경에만 갇혀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니까요. 깊은 바다의 열수구는 물론 끓어오르는 온천수, 극심한 산성호수, 심지어 영하의 얼음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극한 미생물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의 시야는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마치 생명의 씨앗이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 생명체의 놀라운 다양성과 강인함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면 우주 저편의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희망이 싹튼 것이죠. 이제 우리의 탐사는 태양계 안의 이웃 행성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곳은 바로 붉은 행성이라 불리던 화성이었는데요. 한때 생명체가 살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화성에서
과거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들은 지금도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고 지하 얼음을 찾아 나서며 혹시나 존재할지 모를 미생물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보다 더 뜨거운 기대를 모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였죠. 이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들은 표면 아래에 거대한 액체 상태의 바다를 품고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지각의 균열을 통해 물기둥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까지 관측되었는데요. 이는 마치 지구심의 열수구처럼 이 차가운 바닷속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과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미지의 바다, 그곳이야말로 우주 생명체를 찾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러한 태양계 내 탐사와 함께 인류는 더욱 광활한 우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쇠계 행성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외계 행성 발견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밖에도 수많은 별들과 그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과 같은 첨단 장비들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냈고 그 중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즉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행성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계 행성이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상당수는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주가 거대한 보물 지도처럼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드넓은 우주 속에서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페르미 역설이 던졌던 냉혹한 침묵 속에서도 인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생명은 생각보다 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기대감이 솟아나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 우주가 숨기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풀기 위한 우주적 보물찾기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발견들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험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가 숨기고 있는 생명의 비밀을 풀기 위한 우주적 보물찾기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발견들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탐험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들을 찾아낸 인류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일이죠. 과거에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미지의 신호를 포착하려는 SETI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넘어 외계 문명이 남겼을 흔적이나 그들이 보냈을지 모를 레이저 신호, 혹은 거대한 우주 구조물 같은 것들을 탐색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도서관이라도 되는 양, 우리는 그 속에서 지적 생명체가 남긴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흥미로운 가설들도 많았죠.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성간 물체 오umu아무아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금성대기에서 생명체의 지표로 여겨지는 포스핀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은 과학계와 대중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설들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고 명확한 증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의 불씨 자체가 인류의 호기심을 더욱 키우고 미지의 영역을 향한 탐사 의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던지며
인류가 그 답을 찾아 나서도록 유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능형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는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필터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생명체가 탄생하여 지능을 가진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난관, 즉 필터를 거쳐야 하며 그 필터 중 적어도 하나는 너무나도 통과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문명이 그 단계에서 좌절한다는 가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위대한 필터가 우리 인류의 과거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지능형 생명체가 얼마나 희귀한 존재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지적 도전의 깊이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작은 불안감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인류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고 지능형 생명체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죠. 우리는 생명이 싹틀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그 존재를 암시하는 여러 정황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 하나의 확실한 증명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흥미롭고도 거대한 지적 도전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지적 생명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나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인류의 미래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자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숙제입니다. 미지의 존재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는 우리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를 제고하게 만들고 이 드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단순히 그들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결국 우리는 누구이며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라는 인류 근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일깨우고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지적 겸손함과 멈추지 않는 탐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여전히 작은 존재이지만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한 질문과 탐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주가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지의 존재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